네, 매주 월요일 2부 직격 토론 책임져 주시는 이재호 전 의원,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들어갑니다. 예. 이게 저희가 이제 한 분씩 이른바 선공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잖아요. 예. 이재호 전 의원 오늘 첫 번째 선공은 재난 기본소득 예. 관련이네요. 예. 선공을 날려보세요. 깨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세게 나오시네. 한마디로. 예. 네. 왜 깨진 독에 물 붓기냐 그러면 나는 우선 시점이 지금은 재난소득을 따질 때가 아니고 지금은 방역이 경제요. 방역이 경제라고 지금 방역해야 될 때인데 이 재난소득 얼마 주고 하는 이거 지금 중구난방이잖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뭐 그냥 전부 그냥 돈 못 풀어서 환장한 사람들 같아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진짜 하려면 예. 또 그것도 지금 당장 돈 푼다는 것도 아니고 5월달쯤 돼 가야 된다는 거야.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상품권 반 주고 뭐 체크카드 반 주고 이런 식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중구난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려면 내 생각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되면 그때 정부가 정밀하게 그동안에 손해본 기업이 어디고 손해본 기업이 얼마고 중소상공인은 얼마 손해받고 영세업 얼마 이걸 정확하게 조사 분석을 해갖고 거기에 맞는 지원 자금을 대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종합대책을 그때 내야 이렇게 된다. 내놔야지 지금 돈 줄 것도 아닌데 선거는 다가오는데 지금은 돈 푼다 소리를 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선거용이다. 선심용 선거 대책용이고 좋습니다. 역대 선거주에 지금처럼 돈 풀어 선거하는 건 처음이라. 자, 박지훈 문재인 변호사. 정부가 처음이라. 기본소득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북부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는 하고 있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뭐 할례 일정 반대했던 상황이잖아요. 다른 이유로. 우리나라는 처음인데 어쩌면 이걸 도입하나 마냐. 만약에 이 정도 재난 이런 게 없었으면 분명히 미래통합당 보수 정당에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구난방을 표현했는데 처음이고 워낙 반대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좀 다른 거예요. 지자체장이 앞서가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경기도에 거주를 하지만 뭐 저는 40만 원 받습니다. 좋아요. 기분 좋아요. 뭐 그걸 떠나가지고 40만 원을 받아요? 가족이 4명입니다. 예. 1인당 10만 원이니까. 예, 뭐 애들 거 제가 뺏어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뿐이고 그리고 하나 제가 딱 꼭 지적하고 싶은 게 막 옛날 좀 지나서 하지 왜 선거 앞두고 하냐 이러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우리만 안 좋습니까? 미국, 영국 뭐 난리도 아니고 네. 미국 푸는 거는 별말 안 하고 우리 조금 그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지금 합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돈이 지금 나가나요? 5월달 돼야 준다는 거 아닙니까? 5월, 6월 그게 하도 5월달 반대라니 그렇죠. 5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아니 절차가 지금 단돈 100만 원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거 받으려면 이 정부가 얼마나 어렵게 해놨는지 그거 받으려면 한 2달 걸려. 일단 경기도는 바로 지금 받습니다. 돈 푼다 해도 예. 그 돈이 5월, 6월 돼야 나가는 거고. 그거는 정부 거고요. 지금 소형은 경기도도 그래요. 경기도는요. 경기도 지금 40만 원인가 뭐 10만 원 준다 아니요, 그래봤자 1인당 10만 원. 아니, 그래. 1인당. 깨놓고 말해서 박 변호사 같은 수준에서 돈 40만 원 받았으면 되겠어요? 그럼 뭐 더 받습니까? 더 받습니까? 안 받아야지. 왜 안 받습니까? 돈 안 주는데 싫어하는 줘야지. 누가 있습니까? 그 돈이 세금이지. 그게 지금 국가비지 680조요. 아, 제가 세금 내겠습니다. 내릴 땐 지금 내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대로 나가면 국가비지 815조까지 올라가요. 국가 채무가. 그래서 이 나라 거들난다니까. 자, 근데 거들나기 전에 민생이 거들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지금은 돈 푼다 소리 할 때가 아니고 네. 방역할 때라. 방역. 예. 지금 계속 방역이 늘어잖아. 외국에서 계속 방역 확진자 잘하잖아요. 들어오는데 14일까지 못하게 다 확진자 해놨잖아요. 들어오는데 들어갖고 14일 격리하는데 돈 들고 할 필요 돈 없고 풀어서 뭐 선심성이 아니라 아니, 안 돈 푸는 들어오게 목적이 해야지. 돈 푸는 목적이 경기 외국- 순환이 제일 중요한 자, 거거든요. 잠깐만요. 미국이라든지 네. 외국인 출입을 막아야지. 그러니까 이재호 전 의원은 두 가지 다 연결하셨어요. 입국한 사람들 전원 14일 격리가 아니라 아예 못 들어게 해야 됩니까? 아예 막아야지. 아예 그럼 우리 교민들이 오는 거는 아니, 그건 허용하고 외국인 입국을 막아야지. 외국인 입국 전면 중지. 그렇지. 외국인 예. 입국을 막아야 되고 예.
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여기 돌아가고 격리 조치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들어올 때 조사해 갖고 막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니, 문 14일간 열어놓고 방역하는 게 어디 있어? 문 열어놓고 14일간 방역하는 격리를 게. 시킨다는 거는 막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4일 격리를 과학적으로 공짜로 봤을 하나요? 때는. 14일 격리를 공짜로 지금 하냐고. 정부가 내놔는 돈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본인들 그 부용 사람들한테.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자, 있습니다. 방역 지금 얘기는 본인 부담이지만 검사 비용 국가가 대준다는 것 아니에요. 방역 그 얼마입니까? 방역은 두 번째 치더라도 저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아까 막 상품권이라든지 막 중구난방으로 지급한다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상품권이나 지역 화폐로 주는 거예요. 3개월 유효기간을 둔 거거든요. 지금밖에 못 쓰고 갖고 있으면 종이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가 그렇죠. 경기도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약간 차이는 있지만 다른 지자체도. 화폐가 상품권도 그래. 예.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는 그게 가능해. 저 지방 시골로 내려가면 상품권 줘봤자 그거 어디다 쓰는 거요? 전주 쓸 수 있습니다. 전주에도 중소도시지. 더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가면 그거 어디다 쓰는 거요? 아무 데 쓸모도 없는 거요. 왜 쓸모가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그 그럼. 이재명 지사도 약간 좀 맛이 갔어. 아니 무슨 소리를 또 그래 하세요. 맛이 가도 한참 가서 지금 자기가 돈 풀 때가 아니라니까. 먼저 방역부터 해야 한다. 그 아니, 말씀? 방역부터 해야지. 지금 돈 풀 일단은 때냐고. 방역은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합니다. 방역은 정말 잘 되고 있고 14일 아니,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게 잠깐만요. 9천 명 예. 격리라면 박지훈 거의 변호사 발언 좀 하고요. 입국을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금 14일간만 증상이고 그거만 넘어가면 된다고 지금 거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그래 보고요. 예. 경기도 이재명 지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 경기 부양이라든지 뭐 지금 방역 문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 민생이거든요.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게 지급되면 4월 1일부터 제가 지급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석 달 유효기간 예, 두고 있고요. 예. 만약 쓰기 뭐 저만 해도 쓸 겁니다. 알겠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 써서 경기가 돈다면 요 대목에서 이재호 전 의원께 지금 미래통합당의 경우 황교안 대표는 40조 국채 발행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금년도 500조 예산의 한 20%를 완전 용도 변경해서 100조를 마련해 가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한테 월급식으로 줘야 한다 이런 안들을 냈거든요. 이재호 전 의원은 그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생각이 달라요. 좀 다르다. 나는 김종인 위원장 생각하고는 다른 게 우리나라 예산이 512조인데 네. 20%를 다시 편성하면 100조 가량 남겠죠. 그렇죠. 예. 그 100조를 돈 풀어 갖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예산을 무슨 20%씩이나 빼낸다 하는 게 그게 쉽지도 안 하고 어려운 일이다. 예산의 10% 정도면 50조잖아요. 50조 정도 예산은 10% 정도 예산은 우리가 국정감사를 해보면 예. 당장 급하지 않는 돈이 그 정도는 돼요. 예. 뭐 우회도로 놓는다, 다리 놓는다, 예, 뭐 예. 한다, 뭐 이거는 당장 급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50조 정도는 좋다. 그거는 10% 정도는 예산을 돌려줄 해서. 수가 있는데 예. 20%면 5분의 1이잖아요. 예. 그건 너무 많다. 100조인데 이거는 돌려 쓸 수가 없는 돈이요. 좋아요. 그럼 돌려 쓸 수도 50조 없고. 정도는 찬성하시는 거예요? 50조 정도는 빚을 내기보다가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해서 예. 예산을 그래서 예산을 짰을 수가 국채 있다. 발행. 그래서 국민들한테 지원하는 거는 좋다는 겁니까? 국민인데 지원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되고 예. 내가 이야기했듯이 뭐든 여다이나 야다이나 김전 위원장이나 지금 정부나 선거 전에 돈 푼다는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 선거용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선심용 좀 표쓰는 지나서 거라고. 피해를 정확히 그렇죠. 조사하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정도 구면 예산의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를 예. 줄이면 된다든지 예. 정확하게 재원을 계산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지. 그리고 이걸 한 번 주는 거잖아요. 이재명 지사도 매월 40만 원 주는 거, 10만 원 주는 게 그거 아니고 아니죠. 한 번이에요. 한 번 나요, 한 번. 네. 한 번 주는 게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깨진 독에 물 붓기지.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박 변호사 돈 10만 원 갖고 가서 식사 친구들랑 한 두 번 하면 끝나. 소고기 하고 뭐 예. 그래 소고기 한두 번 먹고 끝나.
그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고. 자,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말씀대로 일반적 상황이라면 이재호 의원님 말씀 맞죠. 상당히 긴급하고 비상 상태잖아요. 저 박지원 변호사께 그 너무 발언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다 하고 있는데 미국은 비판하지 않고 우리 꼴랑 10만 원 그걸 한다는데 재원이고 뭐고 효과가 없는데 효과는 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 기본소득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고 예. 뭐 그게 용어는 달리 불리고 있지만 정말 추계로 봤을 때는 1조 3천억 쓰면 2조 이상의 경기 순환 효과가 있다고 경기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봐야죠. 안 보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외국에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따라하고 그 옛날같이 간접적 방식으로 지금 하자는 거는 지금 상황을 인식을 너무 좋게 생각하는 자, 게 요 생각이 듭니다.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된 것 같아요. 이재호 전 의원은 선거 때 말고 조금 지나서 특히 코로나가 좀 진정될 때 제대로 피해 조사해가지고 그냥 한 번 돈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곳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차분히 해가야 한다는 얘기시고 그렇죠. 박지원 변호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워낙 급하니 지역경제 살리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자금 지원 지금 빨리빨리 해야 한다. 네. 네, 그 말씀으로 듣고요. 네. 두 번째 주제는 박지원 변호사가 선공을 펼치실 네. 김종인 또 총괄 선대위원장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나타나세요. 음. 특히 2012년도 대선 때 이제 새누리당 당시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역할을 하다가 관철이 안 돼가지고 다시 그만두고 또 민주당 쪽 왔다가 다시 간 거잖아요. 예. 이게 과연 맞나 싶기도 하고 효과가 또 있을까 싶어요. 오히려 선거가 지금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니까 히든 카드 비슷하게 든 것 같은데 옛날만큼 뭐 그때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뭐 검증은 안 됐지만 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악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악수? 조심스럽게 이게 어떤 좀, 의미에서 악수가 될 수 있나요? 좀 지겨움. 아, 또 저러나? 선거 때만 되면 저분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또 더더군다나 그 당에 있다가 그 당에서 어쩌면 토사구팽된 사람이거든요. 본인도 또 다시 돌아간다는 거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옛날만큼 효과는 없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그런 지적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뭐 그런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데 뭐 악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좀 두고 봐야 아는데 그러나 히든 카드라 하는데 난 뭐 별로 히든 카드 같지도 않아요. 하도 뭐 온다 간다 소리를 하도 많이 해나갔고 뭐 오래전부터 그랬죠. 예. 그 뭐 갑자기 나타나 히든 카드인데 뭐 다 있으면 예상했던 거고 또 말을 또 하도 여러 번 바꾸니까 뭐 예. 공천 어쩌면 해야 된다 이런 바꾸니까 뭐 악수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거는 의문이다. 그 말은 내가 동의를 해요. 나도 네. 또 동의를 하고 네.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보름 남았는데 보름도 안에 뭘 얼마나 경천 동지할 일을 꺼낼지는 모르지만은 선거라는 게 뭐 보름 만에 경천 동지 한다고 그래서 표가 왔다 갔다 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네. 예. 좀 두고 봐야죠. 좀 이런 방식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점은 있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네. 뭐 난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은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그런 많다고 것도 하니까 있죠. 네, 뭐 분명히 훌륭한 있죠. 분이긴 한데 그러나 선거 때 정치라는 건 일종의 신념이라든지 지조라든지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정치인이 새누리당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했는데 그 정부가 실패했어. 네. 문재인 대통령 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본인이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실패 안 했어요 아직까지. 아니, 뭔 소리예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보기에- 입장에서 위원장 예, 말이 예, 예. 3년 동안 맡겨놨더만 이게 나라 망한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실패했으니까 내가 다서서 고쳐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참여했던 두 정부가 다 실패했으면 본인은 또 나설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무엇을 제대로 했으면 또 무엇을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했다. 오히려 이런 그 회고록, 반성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 전달하고 이번 선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거를 예. 통합당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고 객관적 위치에서 내가 박근혜 정부 해보니까 이렇게 실패했고 문재인 정부 해보니까 이렇게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은
대통령 선거가 한 2년 남았으니까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했다면 네. 오히려 통합당에 들어오는 것보다가 더 효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저도 이거는 나는 뭐 공감합니다. 이런 생각을 예. 해요. 내 박지원 개인 변호사. 생각이지만. 저는 100% 공감합니다. 동의하세요? 뭐 원로잖아요. 예. 원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 그런 얘기가 결국은 현실 정치에 좀 참여하려고 특히 선거가 되면 그렇다고 지금 결론 난 거잖아요. 뭐 참여할지 말지 계속 그 고민이 되다가 결국은 선거 총괄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또 15일 정도 남았어요. 네. 뭐 공약을 낼 건데 과연 뭐 참신한 게 있을까? 뭐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핵폭탄급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요 대목에서는 또 두 분 견해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재호 전 의원께 제가 좀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황교안 대표나 미래통합당은 왜 그렇게 그 김종인 예. 위원장 영입에 공을 들였을까요? 한번 아마 해석을 이게 해보세요. 이런 거죠. 문재인 정부 첫 번째 이유 내가 생각할 네, 때는 예. 내 뭐 추측인데 예.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해서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사람을 우리가 데려온다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보수표 갖고는 보수나 진보 양쪽이 자기들 진영표 갖고는 선거에 못 이깁니다. 양쪽으로 다 뭉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이미 중간표. 예, 진보나 보수나 30%는 이미 고정표라. 그건 뭐 하늘이 무너져도 변동이 없어. 그거 갖고는 당선이 안 되잖아요. 중간에서 10% 내지 20%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예. 보수에 오지도 않고 옳지 말지 않은 중간표, 중도층의 표를 좀 김종인 위원장을 내세워서 예. 흡수할 수 있겠다. 예. 한 일이 희망사에 하나 있고 예. 그야말로 희망사이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당장 박영준 위원장이나 신세동 위원장에게 선거를 맡기기는 좀 불안하니까 좀 연세 든 좀 어른인데 맡겨놓고 본인은 종로 선거에 좀 집중해야 되잖아요. 네. 종로 선거가 급한데. 예.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한 세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모셔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근데 큰 효과는 적다. 내가 오히려 기대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문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거는 박영준 위원장이나 신세동 위원장 시키고 예.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누굴 공격한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도 뭐 젊지도 않지만은 이 젊은 층들이 정부를 공격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줘요. 예. 근데 어른들이 뭐 더구나 자기가 참여했던 정부를 어른들이 너무 공격하는 거는 좀 국민들이 별로 알겠습니다. 생각하니까 두 분 견해 차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없어요. 이제 질문하고 있는데 이재호 전 의원께는 황교안 대표가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지 질문했고 박지훈 변호사한테는 역시 김종인 위원장은 뭐 그 위원장 맡기로 한 날 저 이사자키에 와서 저랑도 좀 깊이 있게 인터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역시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니 일요일부터 계속 공개하는 게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보면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기존의 주장보다는 훨씬 어찌 보면 좀 좌클릭 진보된 그리고 진보적인.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과감한 공약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미래통합당의 지평을 넓힌다는 좋죠. 면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나쁘진 않은데 네. 한 번 벌써 2012년도에 그랬다가 안 됐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경제민주화 공약했다가 안 된 됐다. 거잖아요. 그걸 또 다시 지금 몇 년 지나서 반복되는 결과거든요. 또 지금 상황에서 한번 봤던 국민들 유권자들 생각도 있고 뭐 소상공인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더 앞설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경제 체질 그거보다는 코로나로 네. 인해서 그렇죠. 피해가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그게 집중되니까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이제 총선 위원장의 예. 뭐 그걸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경제 체질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정부에서 충분히 하고 있고 또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알겠어요. 앞에 말한 네. 그 지난 2012년 경제민주화 공약도 했다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걸 제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집요하게 물었어요. 네. 이번에 또 속지 않겠느냐.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김종인 위원장의 답변은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미래통합당 이 당이 이제는 정신을 차려서 자기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실패했는데 서신 나오고 또 뭐 이런 얘기 하기 조금 그렇지만 많은 수가 뭐 다는 아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 배제된 건 아니거든요. 공천 과정을 보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별로 안 달라졌다. 저는 국민들이 이걸 믿지를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 보다가 예.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청, 자영업, 뭐 취약계층 또 말하면 거기에 근로자들, 근로자, 뭐 이런 일군 노동자, 뭐 이런 취약계층의 지원을 넓혀야 한단 말은 맞아요. 예. 또 그건 어느 정도 이 통합당에 다소 우호적인 분위기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취약계층의 지원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선거 때 되면 누구나 하는 이야기라. 예. 여나 야나 누구나 하는 이야기야. 문제는 그 방법과 시기. 그러니까 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예. 이것이 정책의 장점이거든. 예. 그걸 야당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그 된다 이야기는 그 여당도 그러잖아요. 뭐 저 문 대통령께서도 뭐 입만 열면 취약계층 영상만 맨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자는 이야기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라. 그런데 좀 그 한 달쯤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물론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가기 전이었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 미래통합당 쪽에서의 발언들은 이거 선심성 네. 선거용 돈 퍼주기 안 된다는 식의 그렇죠. 발언 나오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는 미래통합당에서도 40조 국채 발행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도 네. 그런 말 하다가 김정일 위원장 오니까 갑자기 그 스케일이 100조로까지 100조로. 커졌어요. 이건 좀 양당이 좀 비슷해져 가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근데 이제 뭐 이 야당 입장에서 참 답답함을 저는 야당 생각을 좀 해보면 뭔가 선거를 위해서 공격을 해야 하고 정부 실정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딱 있으니까 실정이고 뭐고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욕을 얻어먹게 생기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 국면에 무슨 쟁점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도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면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상당히 공격할 건데 결국 그 공격을 해버리면 국민들한테 표가 바로 달아나 버리니까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좀 그렇죠.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야 하는 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시점, 대상 그리고 뭐 방식, 예. 이런 거에서는 좀 논의할 그래서 게 있는 거죠. 논의할 게 있고 예. 그러니까 여든 야든 뭐 야당이 40조 뭐 국채 발행하자 뭐 예산 예. 100조 쓰자 이것도 내가 보기엔 선거용이고 선심성 선거용이고 야당도 야당도 예. 그 이야기를 왜 다 끝나고 나도 해도 되는데 선거용이고 근데 지금 또 워낙 선심 좀 쓰면 안 급해서 됩니까? 그런 거 아닌가? 급하긴 국민들 여러 한데 군데. 내 말은 급하긴 한데 그 돈이 지금 나가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야. 아니, 지금도 준비해야 해야 나가죠. 될 거 아니에요. 그 돈을 준비는 코로나 사태 끝나고 해도 안 늦고 언제 끝날 줄 압니까? 지금의 경제는 방역을 잘하는 게 알겠습니다. 경제를 도우는 거라. 여든 야든 똑같이 돈으로 선거하자는 것 아니냐 그야. 나라 빚은 생각도 안 하고 거기다 국민 세금인데 예. 그러니까 국민 속이는 거잖아 이게 일단 전부. 선거 후에 차분히 논의하자가 이재호 전 의원의 확고한 입장이시라고. 그렇습니다. 난 박지원 변호사는 당장 민생이다. 급하니 해야 한다. 민생이다. 민생 살려야 됩니다. 직격 토론 이재호 전 의원, 박지원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